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입건됐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하고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가 추가로 입건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10월에는 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했었죠. 그런데 입건 사실이 알려진 건 오늘이지만 실제로 입건된 날짜는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권 비호처가 됐다.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건된 거는 10월 22일이었어요. 만약에 그 직후에 입건 사실이 공개됐다면 11월 5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이 고발장을 제출했던 사세행이 오늘 입건 사실을 통지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세행에서 이 통지문을 공개하는 바람에 오늘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판사 사찰 문건으로 인한 입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했죠. 행정법원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 보시면 이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징계 사유만 가지고도 면직 이상의 처분을 했어야 한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판결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부분,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 부분만 하더라도 10페이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토시 몇 개만 바꾸면 그대로 공소장으로 기소를 해도 무방할 수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함께 징계사유로 인정이 된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행정법원 판결문에 판단 부분만 18페이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고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 세세하게 법원의 판단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이 5개로 늘었고요. 본인 외에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까지 합치면 현재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윤석열 전 총장 본인 사건은 5건입니다. 공수처에서 4건, 그리고 검찰에서 1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판사 사찰 문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입건된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근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한 거나 고발사주 문건을 작성한 거나 둘 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김웅 의원 소환조사를 했는데 둘 다 지금 버티기로 들어갔죠. 김웅 의원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텔레그램을 반송했을 거야. 이런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해명이랍시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좀 수사의 진척을 보이려면 실제로 이 고발장을 작성한 당사자, 뭐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던 손준성의 지시를 받았던 실제로 작성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우선 급선무일 겁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역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별로 진척되고 있는 내용이 알려지는 게 없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 위증 교사한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을 대검에서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해왔는데 수사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키고 이른바 사본 배당, 원본은 내놓지를 않으니까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10월 10일에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불러서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본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는 의혹이 있죠. 그 무마하는데 윤석열이 관여했던 것 아니냐. 더더구나 윤우진 전 서장이 소윤으로 불리는 윤석열이 대윤, 그리고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의 형입니다. 그래서 최측근의 형 사건을 무마하는데 윤석열이 관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이 사건도 수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1월 1일에, 지난 1일에 윤우진 전 서장을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만 수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건희 씨 사건도 두 건이 더 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은 10월 25일, 지난달 25일에 주가 조작 선수로 뛰던 2명을 이미 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달 2일에는 권오수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소환조사 대기 중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 두 번째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뇌물성으로 협찬을 받은 것 아니냐.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즈음에 이 협찬사, 대기업 협찬사가 4곳에서 갑자기 4배, 5배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성 뇌물 아니냐, 또는 사전 사후에 지불한 뇌물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코바나 컨텐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신청했었는데 이게 한 차례 기각됐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수사가 이렇다 할 진척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장모 최은순 씨 사건입니다. 최은순 씨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사건도 있고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3건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법 요양병원 설립하고, 그리고 요양급여 무려 2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있죠. 이게 이렇게 풀어놓고 설명을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적용 법조를 보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번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데 지금은 보석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항소심 4차 공판이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이 최은순 씨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이 사건 방청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방청해서 하러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의정부 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이것도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혐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즉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던 11월 5일에 최은순 씨는 안소연 씨, 그러니까 함께 기소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건은 지금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9월 말에 이미 종결을 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선고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최은순 씨 측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면서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예정에 없던 증인을 갑자기 또 추가 신청을 해서 그 증인 신문 기일을 잡느라고 결심 공판이 또 미뤄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정대로라면 12월 2일에 한 명을 또 추가 증인 신청을 해서 이 증인 신문을 하고 나서 그날 피고인 신문하고 종결을 하자 재판부가 예고를 해놨는데요. 이날도 아마 종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추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는 최은수 씨 측에서 추가로 어떤 증인을 신청하거나 또 어떤 절차를 요구를 해서 또 지연될 수도 있다. 결국에 이렇게 미루고 해를 넘기다 보면 12월 말 1월 초에는 또 동계 휴정 기간이 2주 동안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2월에 또 재판부 법관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선 이후로 또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략을 짜고 계속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재판부에서 과연 그렇게 되도록 둘지, 그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아마 대선 전에는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판결이 나온다면 최은순 씨는 유죄가 사실상 확정돼 있습니다. 다만 형량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사용한 혐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고 있는데, 적어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는 이미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 아니다,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은수 씨와 관련된 세 번째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요. 양주 추모공원 사업권을 편취한 과거 사건입니다. 이거는 최은수 씨한테 피해를 입었다면서 계속 분투를 하고 있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정대택 씨고, 그리고 지금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안소연 씨도 최은수 씨한테 뭐 여러 차례 당했죠. 고소당해서 뭐 형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노덕봉 씨입니다. 바로 이 노덕봉 씨가 이 양주 추모공원 사업권을 최은수 씨한테 뺏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진정을 놓고 이러고 있는 분이에요. 이 노덕봉 씨가 횡령 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22일에 고소를 했었고, 10월 22일과 27일에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찰에서 차근차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윤석열 본인이 받고 있는 수사만 5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수사가 2건이고요. 그리고 장모가 최은수 씨가 받고 있는 수사 재판이 3건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이미 고발이 접수되거나 또는 아직은 입건되지 않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비위 혐의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입건될 게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2019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랬죠. 배우자가, 부인이 기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소가 되면 후보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하고 뭔가 속된 말로 좀 짜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종용을 했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본인 사건이 5개, 배우자 사건이 2개, 그리고 장모 사건은 이미 기소된 게 2건이고 그 중에 한 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 더더구나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건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